수치에서 제4강 첫 번째 시간에는 전달 함수를 구하고 또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달 함수를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함수는 입력과 출력의 비, 물체가 있으면은 물체에 들어가는 입력과 입력에 의해서 반응해서 나오는 출력의 비를 우리가 전달 함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달 함수는 초기 조건, 이건 이제 평행 상태를 우리가 0으로 했을 때 이때의 출력 라플라스 변환과 입력 라플라스 변환의 비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 회로에서 사용하는 요소를 보게 되면은 저항, 콘덴서, 이거 커패시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코일,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이렇게 특성을 보게 되면은 저항은 이렇게 저항은 전류의 비례해서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콘덴서는 이렇게 적분을 하는 전류를 적분을 하는 특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코일은 이렇게 전류를 미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 방정식을 만들면은 이렇게 시간 함수이므로 이렇게 비례와 적분, 미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소문자는 이렇게 대문자로 바꾸고 갈로 안에 있는 t는 이렇게 갈로 안에 있는 s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전류도 당연히 이렇게 대문자와 갈로 안에 있는 s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적분은 s분의 1이 되겠습니다. 한 번 적분은 s분의 1. 커패시터의 정전 용량은 개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또 코일의 리액턴스도 그대로 개수로서 가져왔고 한 번 미분은 S. 그래서 여기에 라플라스 변환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미분 방정식, 적분이 있는 이 식들이 이렇게 대수 방정식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태 방정식을 만들 때는 이제 두 가지 일의 법칙을 사용해 주는데,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과 전류 법칙, 이걸 사용을 합니다.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은 여기 임의의 폐회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임의의 폐회로에 있어서는 전압 강하, 이렇게 각 저항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하의 합은 인가되는 입력 전압과 같다. 여기에 이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 되겠고,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은 폐회로에서 임의의 점이 이렇게 유입되는 전류는 이렇게 유출되는 이렇게 전류의 합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 법칙은 주로 이제 병렬 회로에 많이 사용을 하고, 요 전압 법칙은 직렬 회로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비례 요소, 요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요 저항의 직렬 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가되는 입력 전압 EI가 있으면은 저항 R2 단자, 이 단자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하, 이게 B가 얼마가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은 인가되는 입력 전압 EI는 저항 R1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하, 이게 이제 V1이 되겠습니다. 저항 R2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하, 여기 이제 E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과 같다. 이렇게 해서 상태 방정식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합과 같다가는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사용을 했고, 또 입력 전압 E5, 출력 전압 E5는 요 저항 R2 곱하기 전류, 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 요거는 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과
오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상태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상태 방정식을 만들었으면은 이것을 이렇게 라플라스 변화를 하게 되면은 대문자는 이렇게 소문자는 대문자로 이렇게 바꿔줬고 갈로 안에 있는 t는 갈로 안에 있는 s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분적분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개수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이게 i가 공통이기 때문에 i로 묶었습니다. 요 저항 이 출력 쪽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 두 식, 여기에서 r 요걸 구해서 i를 구해서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를 구해서 요 i를 이제 요 식에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대입을 하니까는 요 입력과 출력의 비를 나타내는 요게 합성 저항이 되겠습니다. 요게 출력의 비를 나타내는 것이 여기에 전달함수. 그래서 전달함수는 요 EI가 있으면은 요만큼 이렇게 감소돼서 이렇게 EO 쪽에 이렇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요 입력 전압 여기에 5V를 입력을 해주고 요 저항 R1은 10옴, 요 저항 R2는 5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요 5옴 단자에서 일어나는 요 전압 강하가 얼마냐, 이것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키르프의 전압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상태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인가되는 입력 전압 EI는 저항 R1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와 저항 R2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었고, 자, 오음의 법칙, 출력 EO에 대한 오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식을 세웠습니다. 자, 이를 라플라스 변환,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자, 여기서 i를 구해서 자, 여기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자, 요 값은 자, 요렇게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R1이 10옴, R2는 5옴이라서 분모가 15, 분자는 R2니까는 5옴. 그래서 3분의 1. 자, 입력 전압 EI가 5V라면은 3분의 1 감소한 것이 이 출력에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전기 회로를 만들고 요 전압을 측정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메이션 스튜디오 요거는 우리 그 강의실 1102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19카피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게 되면은 요 오토메이션 아이콘, 요 바탕 화면에 요 아이콘 여기 있으면은 요 아이콘 이거를 선택해서 실행을 시켜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윈도우 시작에서 요 프로그램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찾아서 실행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에 이거 라이브러리 트리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 트리를 좀 확대를 시킨 겁니다. 여기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유압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공압도 할 수 있고 기계적인 것, 전기, 또 이렇게 PLC 프로그램도 여기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퀀스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는 전기기술 NEMA 이거와 요 블록 선도 이것을 우리 수치 해석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전기 회로를 작성할 때는 우리 지금 저항 회로가 있는데 이걸 만들 때는 전기기술 NEMA라는 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해서 이제 블록 선도를 만들면은 그때는 요 블록 선도를 만들어서 요걸 사용해서 그 블록 선도를 그리고 응답 특성을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위에 메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목을 나타내는 것이 있을 거고, 여기 이제 리본 메뉴, 요 리본 메뉴를 사용해서 이게 시뮬레이션 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리본 메뉴가 있고, 요 좌측에
라이브러리 탐색기가 있고, 요 탐색기를 누르게 되면은 요 하단부에 요 라이브러리에서 요 심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심볼들을 클릭해서 이렇게 편지 문서, 여기는 이제 편지 문서가 되겠습니다. 요 편지 문서로 갖다 넣어서 그 회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제 요 프로젝트 탐색기가 이래 있고, 자, 맨 밑에 하단부에는 상태 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 위에 있는 요 홈 탭 메뉴, 요 탭 메뉴들이 있습니다. 홈 탭 메뉴가 있고, 홈 탭 메뉴의 리본 메뉴는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메뉴들을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편집 탭 메뉴, 편집 탭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심볼을 가져와서 이렇게 위치를 바꾸든지 요 정렬을 한다든지, 자, 이렇게 크기를 조정하든지, 자, 이렇게 좀 편집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탭 메뉴에서는 요 프로젝트 속성이라든지 이렇게 뭐 줌을 한다든지, 우리가 창을 나누어서 수직으로 볼 건지 수평으로 볼 건지 이런 보기 탭 메뉴들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시뮬레이션 탭을 누르게 되면은 요 시뮬레이션 탭에는 요 일반 시뮬레이션, 이제 요걸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작성한 회로에서 그래서 계산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특성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는 그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를 이렇게 그 지정을 해주는 것이고, 그 값들이 여기에 플로트에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나 멀티미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유체 탭 메뉴, 여기서는 유체 관리자, 뭐 유압이라든지 공압이 유체의 특성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도구 탭 메뉴에서는 이런 이제 요 메시지 탐색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뭐 사이즈나, 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자, 이렇게 저항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요 스위치를 사용하고 요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전류 측정기를 설치하는 이런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보고, 요 구성을 한 상태에서 요 2kΩ 단자에서 일어나는 전압을 이렇게 측정해서 모니터링하고, 요 전류 측정기의 전압을 이렇게 측정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을 한번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회로를 작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 탭 메뉴, 홈 탭 메뉴 이걸 선택을 하고, 요 리본 메뉴에서 요 문서를 선택하고, 문서를 선택했으면은 요 전기 기술 다이아그램, 이제 이것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면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은 요 템플릿에서는 디폴트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전기 회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라이브러리 탐색기에서 요 전기 기술 NEMA 요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주고, 우측에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 요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전기 기술 1, 요런 게 하나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전기기술 NEMA 요 라이브러리 트리에서 요걸 선택을 한 상태에서 그 하단부로 내려오게 되면은 전원이 있고, 전원을 다시 선택하면은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자, 에너지원을 다시 선택하면 배터리가 나오는데, 요 배터리에서 요 배터리 셀, 요것을 선택해서 이걸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편집 문서 쪽으로 갖다 놓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창이 하나 뜨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셀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것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편집창에서 하는데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저항을 가져오게 되어서는 요 전기기술 NEMA 여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요 기본 수동 및 능동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요 컴포넌트에서 저항기,
저항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고정된 저항기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편집 문서로 클릭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저항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일단 두 개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두 개를 가져왔으면은 요 저항 요 하나 요거는 이제 요런 형태로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 요 일단 저항기 이걸 선택을 하고 그 요 편집 홈 탭 편집 탭 메뉴 이걸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요 우측으로 쭉 가면은 리본 메뉴에서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를 클릭하게 되면은 창이 하나 열리고 여기에 왼쪽으로 90도 회전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자, 요 저항 1kg 짜리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자세가 바뀌겠습니다. 요 배터리 셀 요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위치 자세를 바꾸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요 저항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제 저항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그 저항의 컴포넌트 속성 창이 나타납니다. 요 속성 창에서 요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요 저항이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보면은 기술 특성에 저항이 있으면은 저항의 단위가 현재 ohm으로 되어 있으면은 킬로옴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1kΩ으로 바꿉니다. 저 2로 바꿀 때는 요 2를 숫자 2를 입력하게 되면은 2k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항을 1kΩ과 2kΩ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항을 변경했으면은 이번에는 요 전기기술 NEMA 라이브러리에서 제어를 선택합니다. 제어를 선택하고 밑에 내려오면은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스위치에서 요 누른 버튼 스위치, 자, 요걸 선택을 해서 편집 문서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요 변수 수정 창이 하나 뜨는데, 자, 요게 변수명, 요 알리아스 이것을 이렇게 PB1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렇게 체크를 딱 하게 되면은, 이렇게 PB1이라는 변수명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번은 다시 요 전기기술 NEMA에서 밑에 쭉 내려오면은 요 측정 계기가 있습니다. 측정 계기 심볼에 보면 전류계가 있습니다. 자, 요 전류계를 편집 문서로 가져오고 요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컴포넌트 속성 창이 나타나고 자, 요 속성 창에서 요 RMS 전류, 뭐 밑에 전류 이걸 측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RMS 전류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요 단위를 미리암페어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으면 이제 그 마우스를 가지고 전기선을 쭉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선을 쭉 연결을 하고 나면은 다 회로가 완성이 됩니다. 자, 회로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그 시뮬레이션 탭 메뉴, 자, 시뮬레이션 탭 메뉴 요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우측에 이제 이런 창들이 쭉 이렇게 뜨게 됩니다. 뜨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2kΩ 단자 여기에 이제 전압을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 이노드 다이나믹 측정기 이제 요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면은 선택을 하고 나서 자, 마우스를 여기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위치 이걸 선택을 해주고 다음에 마우스를 다시 여기 찍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측정 계기 속성 창이 나타납니다. 이 속성 창에서 이 단자에서는 2kΩ 단자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전압 강하를 측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을 이렇게 그 체크를 해주고 선택을 해주고 이 단위는 볼트 이렇게 해줍니다. 볼트 해주고 여기에 정밀도는 0.01V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요 기록 요걸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요 측정한 값을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출력해서 파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한 상태에서 요 부분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 다음에 요렇게 한 상태에서 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요 YT 플로트 요걸 사용합니다. 요걸 클릭을 해서
그 편집 문서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YT 플로트 이걸 눌러서 이렇게 YT 플로트 창을 하나 그 편집 문서에 선택하면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Shift 키, 컨트롤 키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노란 상자, 요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요 안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요렇게 X축은 시간, Y축은 전압,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요 측정 값이 여기에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번에 RMS 전류 측정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요 YT 플로터 창 안에다가 넣게 되면은 여기 전류 측정한 값이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게 RMS 전류이기 때문에 이걸 체크하고 여기에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여기 시뮬레이션에서 선택하고 요 일반 시뮬레이션 이것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위에 것은 요것은 전압, 여기는 전류, 자, 이렇게 그 값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 멀티미터를 사용해서도 측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멀티미터 여기에 보면은 그 시뮬레이션 탭을 누른 상태에서 보게 되면 오실로스코프와 멀티미터가 있는데 요 멀티미터를 선택을 했으면은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창이 떠서 요 전압, 요걸 전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돌려놓고 자, 여기에 이제 단자가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하이라이트 쪽에 타게 놓게 되면은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 스위치 이걸 눌러줘야 되겠습니다. 스위치를 눌러주면은 측정이 되고 요 스위치를 떼게 되면은 이거는 그 0V가 나타나겠습니다.